안녕하세요, 톱스타 박재용 반장입니다. 오늘은 칸막이 작업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칸막이는 아니고요, 한쪽에 배식구가 들어가고 출입문은 아치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영상은 초보 목수분이나 아니면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번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칸막이가 들어갈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목수라면 나에게 작업을 의뢰한 사람이 이미 이 칸막이 위치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설계나 도면 작업을 통해서 칸막이 위치를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치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칸막이 위치를 충분히 고려를 해 놓으셨겠죠. 내 가게 업종이라든지 테이블 위치라든지 카운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를 하셨을 테고, 어느 정도 계획이 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칸막이를 어떻게 이 공간에서 직각을 유지한 채로 세울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현장은 이렇게 쭉 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칸막이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세울 건데, 이 칸막이가 이렇게 되면 삐뚤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 공간의 직각의 조화를 이루게끔 이제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잡는 방법이 이제 기준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간에서 가장 긴 벽을 기준벽으로 삼은 다음에 이 기준벽에서 직각을 뽑아내면 이 공간에서 직각에 맞게끔 설치가 되겠죠. 근데 기준벽이 있다 해도 우리 눈은 정확히 90도를 그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저 레벨기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서 기준벽에서 직각을 뽑는 순서는, 일단 기준벽에서 한 1m나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기준먹이라는 걸 먼저 바닥에다가 놓아주고요, 기준먹에다가 레이저 레벨기를 맞춘 상태에서 레이저 레벨기에 열 십자로 직각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칸막이가 놓일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 영상 중에 이 먹작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일이 있으면 타일 라인이 다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일을 시공할 때 최대한 이 공간에서 긴 벽을 기준해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타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작업이 편하고 타일의 직각도 딱딱딱딱딱 맞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그걸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기준 벽을 잡고 기준벽을 잡아서 타일을 쭉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 라인 자체가 그대로 지금 기준 먹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생성이 돼 있죠. 이렇게 타일이 아니더라도 장판이라든지 데코 타일이라든지 이런 바닥재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바닥재의 고유의 이제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그대로 기준먹이나 열십자의 기준으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건물은 한쪽이 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내 기준에 맞게 다시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있는 타일 라인이 굉장히 기준을 잡기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칸막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자재가 이제 칸막이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측에 보이는 이렇게 넓은 판재들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그런 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뼈가 있고 살이 있듯이 이 나무가 이제 뼈가 되는 거고, 이 합판이나 MDF 같은 이런 자재들이 뼈에 붙어서 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뼈와 살이 합쳐져서 칸막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뼈로 쓰는 자재와 이 살로 쓰는 이 판재들이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내가 써야 될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뼈로 사용하는 자재는 한치의 2치 반 이라는 이 자재인데 뭐가 굉장히 어렵죠. 한치는 뭐고 두치는 뭐고 또 두치 반은 뭐야. 굉장히 생소한 그런 단어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유의 좀 용어예요. 한치는 우리가 속담에서도 많이 좀 익숙한 단어인데요. 한치는 약 3cm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말로 알고 있어요. 맥주 안주로 먹는 그 한치도 다리 길이가 한 한치 정도밖에 안 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치는 약 3cm 정도의 치수를 나타내고, 현장에는 이제 일본말에 이제 잔재가 많이 있는데 뭐 한치각재를 예전에는 다루끼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치에 두치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정확하게 치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얘 각재도 보면 여기는 65mm가 나오고요, 여기는 한 25mm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판매하는 목재상마다 또 다 달라요, 치수가. 그래서 인테리어 목공이 이렇게 규정된 그런 명칭이 없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요거를 이제 2x4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2x4는 실질적으로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재 용어고 실질적인 치수랑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도 솔직히 목재상에다 얘기할 때 2x4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에 알아들을 정도로 보편화된 그런 용어인데, 어찌됐든 저희는 한치에 두치 이렇게 부르는 게 편의상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치에 두치 각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치에 두치 각대로 뼈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뼈를 만드는 작업을 현장에서는 이제 골조 작업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틀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판재를 뼈에다가 붙이는 거를 판재 붙이기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런 판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흔히 합판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합판 말고도 석고보드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이루어진 맨질맨질한 이런 판재를 또 MDF라고 부르는데요. MDF도 실내 인테리어 목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판재 중에 하나예요. 이 MDF에다가 인테리어 필름이라든지 페인트 같은 걸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마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속자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도 저렴하고 재단도 쉽고 가공이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합판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원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MDF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그 섬유질을 가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합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나뭇결이 보이잖아요. 실제 나무를 우리가 슬라이스 햄 이렇게 만들듯이 얇은 나무를 이렇게 겹겹이 붙여서 만드는 걸 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겹겹이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쭉쭉쭉 보이죠. 반대로 MDF는 가루들을 뭉쳐서 한 방에 가공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옆에서 보이는 라인이 없고요. 아까 제가 칸막이를 할 때 사용하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사용할 이 한치의 두치 외에도 코어합판이라는 합판을 켜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터디라고 하는 쇠로 된 자재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판재도 석고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합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서로 조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합판을 붙이고 나중에는 석고보드를 붙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합판 붙이고 MDF 붙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선택에 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셀프 인테리어로 내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 이 한치의 두치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만만하고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판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석고보드
석고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고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자재고, 또 페인트나 도배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페 같은 곳이라서 칸막이에다가 나중에 선반 같은 것도 막 달고 수납장 같은 것도 막 달 예정이어서 벽이 조금 짱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판과 MDF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페인트를 다 하고 나면 아마 이 칸막이 자재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벽에다가 뭔가 액자나 시계 같은 걸 걸려고 하는데 이 나사못이 좀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으면서 헛돌고, 그게 이제 석고보드라는 곳에다가 나사못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석고보드는 나사못을 잡아줄 만한 그런 강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강이 안 된다라는 단점도 분명히 있고요. 내가 벽에다 뭔가를 많이 막 박아야 돼, 무거운 걸 고정시켜야 돼, 이런 경우에는 합판을 해주게 되면 나사못을 나중에 짱짱하게 박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궁금증도 드실 거예요. 그러면 합판만 한 장 박아 놓으면은 벽도 짱짱하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또 MDF를 한 번 더 박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합판은 나사못을 또 짱짱하게 잡아주고 벽체를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또 있어요. 뭐냐면 표면이 그렇게 맨들맨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페인트라든지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려고 하면 좀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벽체 작업을 사람의 뼈와 살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페인트나 인테리어 필름이나 도배 같은 거는 이 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화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필름이나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벽체에 피부가 좋아야 돼요. 근데 합판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습니다. 이 나뭇결 자체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실제 나무를 얇게 포를 떠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울퉁불퉁 하겠죠. 어떻게 이거를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고 맨들맨질하지도 않고 그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깔끔하고 예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벽체의 피부를 좀 좋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MDF는 굉장히 표면이 맨들맨들합니다.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MDF를 최종적으로 노출이 되게끔 시공을 할 거고요. 이 합판은 이 안쪽에서 어떤 짱짱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맨질맨질한 피부 역할은 저 MDF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판과 MDF가 서로 콤비를 이뤄서 벽체의 판재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MDF가 또 만능은 아니에요. 쟤는 또 수축 팽창에 굉장히 약합니다. 모든 자재가 다 완벽한 건 없어요. 현장 상황에 맞게, 또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게 자재를 좀 선택해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합판이라고 해도 두께가 정말 다양합니다. 5mm, 9mm, 12mm, 15mm, 18mm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9mm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MDF도 마찬가지고요. 3mm부터 30mm까지 있거든요. MDF도 9mm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내가 원하는 지점에 레이저 높낮이를 조절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